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제주와 서울에서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불교계 등의 추모 의례 속에는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한 운산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은 내일 오후 종단장으로 봉행됩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은 국회 정각회 4월 정기법회에서 몸과 말, 마음가짐 등 3업을 청정하게 하는 게 진정한 수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양호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교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청의 불자 모임인 유마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불자 신도회로 깊은 신심과 꾸준한 봉사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면서 토요일 창립되는 대구 공무원 불자연합회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대 불교학생회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이른바 열린 동아리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제주 4.3 71주년을 맞아 제주와 서울에서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당시 제주도민을 진압했던 국군과 경찰이 71년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별 추모 일에는 4.3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1년 전 사망한 영령들이 잠든 4.3 희생자 위패 봉환소 앞. 제주 불교계 종단 대표들이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교에 이어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이 아픔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또 상생과 화합으로 나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기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은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도올 김용옥 씨가 제주 평화 선언을 낭독한 뒤 배우 유아인 씨가 세대 전승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가수 안치환 씨와 연합 합창단들이 잠들지 않는 남도를 제창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여야 대표 등 만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은 비극적인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호소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지만 남일처럼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에서도 4.3 71주기를 맞아 추모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덕조 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감용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문화제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갈등의 역사를 밝혀 진정한 화해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의 4.3은 곧 우리 한반도 전체의 현장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주 4.3의 진상과 책임 규명이 더 명확하게 하고 민감용 청장은 역사의 과오를 반성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 인권, 민생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국방부도 4.3 발발 71년 만에 처음으로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 행사에서도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종교별 의식이 차례로 진행됐는데 조계종 사회노동위 스님들이 첫 순서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71주기를 맞은 제주 4.3의 정신이 인권과 평화를 열망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을 2차례 지내며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에 헌신했던 운산 스님이 숙환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운산 스님을 애도하는 각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학들은 스님이 생전 보여준 전법교화의 덕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태고종 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세수 78세, 법납 60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 마련된 스님의 빈소. 홍가사를 수화한 영정 속 스님은 꽃처럼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운산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청빈과 배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제가 제자인데 제가 입는 옷보다 가지수도 적고 그리고 좀 가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좀 허름한 옷을 잘 입으셨습니다. 그럴 만큼 아주 검소하게 사시고, 그리고 이제 종이는 반드시 이면지를 쓰는데 이면지만 쓰는 게 아니라 공란을 다 쓰는, 그렇게 아끼는 정신이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운산 스님은 1942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습니다. 59년 용봉당 이재보 화상을 은사로 출가 득도해 동국대 불교학과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75년 태고종 총무부장으로 종단 소임을 시작한 운산 스님은 순천 서남사 총림지정과 사간동 전통문화전승원 건립, 동방대학원대학교 설립 등을 주도했습니다. 22대와 23대 총무원장 재임 시절 운산 스님은 종단 화합을 제1의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래에 계시는 분들이 확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보면 우리 스님께서 웃으면서 뛰어나오면서 화는 나도 일은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다시 이제 설득을 해서 모셔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스님 생각은 바른 것도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 싸우고 덜 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영결식은 내일 오후 3시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종단장으로 열리며 답예식은 경기도 광주 곤지암 회양선원에서 엄수될 예정입니다. 스님이 남긴 청빈, 배려, 화합 등의 가치는 열린선원장 법현스님과 논산 안심정사회주 법안스님 등 문도들이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마당 연등이 봉축표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를 형상화한 대형 그림을 연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사는 올해 선정된 봉축표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란 문구를 도량 장엄 등에 새겨 화합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계사 도량의 장엄 등을 환하게 밝히는 점등식은 오는 8일 저녁 6시 30분 경내에서 열립니다. 조계사는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도량 장엄 등을 새로운 문구를 담은 큰 그림으로 형상화해 불자와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불자의원들의 모임 정각회가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을 법사로 4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종 스님은 몸과 말, 마음가짐 등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단체 정각회의 4월 정기법회. 지도법사로 법석에 오른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원종 스님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을 잘 먹으면 오히려 더 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원종 스님은 일상생활에서 복을 짓고 또 받는 것이 수행이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몸과 말, 마음가짐의 삼업을 청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수행의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뜻하는 의업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일을 즐겁게 해야죠. 어차피 하는 일 즐겁게 하자.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같으면 내가 하자. 언젠가 해야 될 일 같으면 지금 하라. 지금 하자.
어차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줘야 복이 되지. 법회에는 정각회 명예회장인 자유한국당 정가윤,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이은재, 윤종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많은 정각회원들이 자리에 스님의 설법을 새겨들었습니다. 개개인별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실히 따르고 하면은 그 자체가 복을 짓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그 마음속에 들은 것 같아요. 정각회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6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모시고 국회 봉축답 점등 행사를 봉행합니다. 원종 스님은 삼업을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혼탁한 여의도 정가에서도 바른 정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BBS 라디오 프로그램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았소 코너 나를 바꾸는 100일이 어제 1차 100일 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은 새로운 수행 문화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동참해 감동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고 참가자들은 삶의 변화를 체감했다며 100일간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과연 이게 수행이 되겠나 라는 의구심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웬걸로 많은 분들이 함께 수행으로 이어가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 아닐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감동의 사연들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올 때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따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라디오를 들어가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마가스님의 그래도 괜찮아는 마가스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8월부터 나를 바꾸는 100일이란 코너로 청취자들과 기도 수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야말로 남북 평화의 시작이자 마침표고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라며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교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과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관광, 체육 못지않게 종교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공정한 문화 생태계의 조성, 국어의 보존과 확산, 한류의 범정부적 지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통한 일자리 마련, 남북 문화체육관광 종교 교류의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문화, 체육, 관광산업 모두 다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우리의 700조 수출 시장에서 100조가량 되는 한류를 개량화하면 국가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고 문체부가 경제를 견인하는 부처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의 위상 제고 의지를 표했습니다. BBS 뉴스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준한 신행 활동으로 신심을 다지며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공무원 불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로 대구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인 유마회를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관음사 무설전.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불자들이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청 공무원 불자회인 유마회가 창립된 것은 1988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불자 신도회입니다. 유마회 창립은 대구적 공무원 불자회 창립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유마회 창립 이듬해인 1999년까지 8개 국군 공무원 불자회가 모두 설립되면서 대구적 공무원 불자회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에도 유마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 불자회가 1988년 전국 최초의 공무원 불자 조직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대구시뿐만 아니고 8개 구군의 공무원 불자 조직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2000년 전국 공무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에 저희가 좀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청 유마위는 창립 이후 수행과 봉사활동을 통해 개인의 완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매달 정기법회를 꾸준히 이어오면서 신심을 다졌고 무료급식 봉사활동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했습니다. 또 템플스테이와 성지순례 등을 통해 회원 화합을 다지면서 공직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예전보다 위축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140여 명의 불자 공무원들이 유마회에서 활동하며 수행과 포교 활동에 맥을 잇고 있습니다. 유마회는 앞으로 시청과 일선 구군 불자회의 연합체를 결성해 공무원 불자회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마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오는 6일 80 총림 동화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합니다. 대구시 구군 공무원 불자연합회라고 재창립법회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 기간을 그러니까 주기를 조금 줄여볼까 생각도 하고요. 템플스테이도 하고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성지순례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정례화할까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마회는 일선 구군 불자회뿐 아니라 경찰, 교수, 교사, 대학생 불자회 등과도 연대의 폭을 넓히면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대승불교 정신을 구현하는 데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한국 최초의 공무원 불자회인 대구시청 유마회. 지난 30여 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대학 캠퍼스 불교에 최근 들어 제도약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 불교학생회가 이른바 열린 동아리 운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참여 분위기를 만들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문을 열면서 캠퍼스 포교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학가 포교의 변화된 모습과 각 학교 불교 학생의 활동을 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7번째 순서로 중앙대학교를 박세라 기자가 찾았습니다. 하루가 저무는 시간, 학생들이 하나둘 동아리방으로 모입니다. 부처님을 모신 아담한 공간이 금세 학생들로 꽉 찹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봉행되는 중앙대 불교학생회 정기법회는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명상과 가부좌가 익숙치 않은 법우를 위해 불교학생회장이 직접 다양한 자세를 선보입니다.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두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학생들은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설명에 따라 10분 정도 좌선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읍니다. 명상이 끝나면 지도법사 스님의 조언에 따라 합장한 두 손을 비비면서 각자의 몸에 감사하는 의미의 온기를 느껴봅니다. 내 몸과 마음은 있는 그대로 본래 그대로 온전하다. 올해 51주년을 맞은 중불회는 최근 열린 동아리를 표방하며 캠퍼스 불교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초기경전 공부 같은 기본적인 활동에 더해 스님과 법우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도법사 스님이 익명의 학생에게 전달받은 인간관계의 고민을 소개하자 학생들은 관련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스님은 만남과 이별을 연기법으로 설명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게 뭘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다 이별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열린 동아리 중불회는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학생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문화교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올 새학기에는 3명의 교환학생이 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우들은 직접 만든 단주를 선물하며 환영하고 모두의 소원이 적힌 소망나무를 소개하며 신입 회원들의 소망도 이루어지길 발언했습니다. 오랜 침체 속에 있던 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최근 다시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앙대학교 불교학생회가 열린 동아리 문화로 캠퍼스 불교 포교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부산 명륜동 도림사가 후불탱화 점안식으로 도심 포교를 선도하는 도량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도림사는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대웅전 후불탱화와 감로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가 불상을 조성하고 불보살 성현들을 모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도림사주지 정찬 스님은 부산 BBS의 북항 신사옥 천일 기도 기간에 기도와 집전을 맡아주고 건립기금을 후원하는 등 방송 포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때 뉴타운 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서울의 옛 마을이 통째로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체험형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단지 박제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아울러 옛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란 점에서 도심 속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 세문안 동네는 600여 년 전 지금은 터만 남은 옛 도니문이 갓 지은 세문이었을 때 그 안쪽에 있던 첫 동네라고 해서 붙여진 지명입니다. 조선시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옛 건물과 골목길을 간직하고 있지만 한때 주변에 고층 건물들이 생기고 지난 2003년에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세문안 동네를 지난 2017년 예술창작 전시 공간인 도니문 박물관 마을로 바꾼 데 이어 이번에는 근현대 100년사를 품은 체험형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철거가 아닌 보존이라는 도시 재생 방식을 통해서 과거의 흔적을 간직한 문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350억 원이 투입된 새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옛 동네의 역사를 담은 마을 전시관 16개 동과 한옥 체험교육관 9개 동, 전시 워크숍 공간인 마을 창작소 9개 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전시관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는 독립운동가의 집을 비롯해 옛 개화파 인사들의 사교 공간을 재현한 도니문 구락부 등이 들어섰습니다. 세월을 거듭하며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됐던 옛 건물은 과거 6080 시절을 재현한 생활사 전시관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등 옛 오락실 게임기와 1990년대 초 말뚝폰으로 불리던 옛 휴대폰 등 추억의 물건들, 그리고 옛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도 세월을 거슬러 되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3,000전을 모았는데 이번에 도니문 박물관에 좋은 단장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증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독립운동가의 옷을 입어보거나 한지에 붓과 먹으로 나만의 글씨를 써보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체험거리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경험도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잘 해놔서 생각보다 사진 찍을 스팟도 되게 많고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새롭게 문을 연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불자 도예가 관음료 미산 김선식 사기장의 전통 도자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선식 사기장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기념해 300년 내공의 30년 외기를 주제로 한 도예 전시회를 오는 7일까지 대구 수성 아트피아 호반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전시에서는 진사 항아리와 청화백자를 비롯한 생활 닭이 등 전통 방식의 망댕이 가마에서 구워낸 80여 점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장작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굽는다는 방법은 아주 재래적이지만 어떤 유약의 흐름과 도자기의 완성도 그리고 그 소장 가치 그리고 도자기가 느껴주는 감정들은 일반 가스나 전기로 구운 도자기들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도자기야말로 이 우주의 가장 근본인 4대를 압축해서는 가장 조화로운 우주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 선생의 그 예술혼이 마치 우주의 진리를 하나로 표현하는 그런 구도자적인 이런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주지 효광스님으로부터 미산이란 호를 받은 김선식 도예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8대째 전통 도자 문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국제문화교류 사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 시스템 문화로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설한 문화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수집해 민간교류 단체 등 수요자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지원 대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 영월, 경기 이천, 경북 고령, 충남 공주, 경기 광명, 충남 서천, 전남 순천, 충북 옥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입니다. 인기 유튜브 창작자들과 함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역사 콘서트가 열립니다. 역사 강사 출신 유튜버 한나 등이 참여하는 이번 콘서트는 오는 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플렉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추모제가 엄수됐는데요. 국방부는 71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4.3 당시 제주도에서는 90여 개 사찰 가운데 37개 사찰이 전소됐고 스님 16분이 목숨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보듬어 제주도민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목요일 P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